경남에 내린 눈으로 출근길 교통이 마비되었습니다. 김해 장유에서 창원까지 3시간이 걸렸지만 제설 대책은 없었습니다. 오늘 폭설로 기말고사를 치르는 학생들이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2시간 걸어서 학교로 간 학생들도 속출했습니다. 경찰의 권유로 단속에 협조한 노래방 업주가 보복을 당했습니다. 경찰이 보호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보복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경상남도와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무상급식 관련 예산은 불씨로 남아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 경남 지역에 내린 눈으로 출근길 교통이 마비되면서 월요일 출근길은 출근 지옥을 방불케 했습니다. 특히 터널 두 곳을 이용하는 김해 장유와 창원은 출근 시간이 3시간이 걸렸는데요. 이번에도 자치단체의 제설 대책은 없었습니다. 박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10시 불모산 터널 안. 출근길 차량들이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장유에서 창원까지 출근 시간만 3시간째. 꼼짝없이 도로에 갇힌 시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시간을 넘게 터널에서만 그 정도가 있었고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3시간 정도가 걸렸어요. 많이 당황했었죠. 회사를 출근해야 되는데. 시내도로도 마찬가지. 화물차가 방향을 잃고 도로에 미끄러지고 승용차들도 거북이 걸음을 반복합니다. 제설차 출동이 늦어지는 사이 빙판길로 바뀐 겁니다. 9시에 제가 전공 시험이 있거든요. 그걸 놓치고 있어갖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창원 마진고개와 안민고개, 북면 옛 도로 등 오늘 오전 통제된 창원 시내 도로는 모두 6곳. 도로가 마비되면서 직장 사무실은 출근 시간이 2시간 지났지만 아직 비어 있습니다. 창원 산업단지는 오전 한때 조업의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제설 대책을 지휘해야 할 간부 공무원들조차 제때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그 교통관계자하고 창원 김해시 총동을 해서 문대책을 세워야지. 간부가 어떻게 해? 지난해 구체적인 제설 매뉴얼을 만든 경상남도와 창원시. 3cm 내린 눈에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새벽부터 내린 눈은 학생들의 등굣길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부터 상당수 학교들의 기말고사가 시작됐지만 학교 측의 대응이 늦어지면서 2시간을 걸어서 학교로 간 학생들의 헛걸음이 속출했습니다. 차주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전 9시 반 창원의 한 중학교. 평소 등교 시간보다 1시간이 더 지났지만 교실 책상은 절반이 비었습니다.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버스가 제때 오지 않으면서 학생들이 제 시간에 오지 못한 겁니다. 원래라면 한 10분이나 10분 안에 도착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3, 40분 정도. 2학년 마지막 시험 날인데 이제 잘 쳐야 되는데 시험 공부 제대로 못하니까. 이 때문에 경남 초중고등학교 959곳 가운데 40%가 오늘 등교 시간을 10시 이후로 늦췄습니다. 최고 4.5cm까지 눈이 쌓인 밀양 지역은 학교의 80%가 휴업하는 등 192개 학교는 임시 휴업했습니다. 이 고등학교는 오늘부터 기말고사가 치러질 예정이었지만 폭설로 학생들의 등교가 어려워지자 시험까지 미뤄졌습니다. 오늘부터 상당수의 학교들이 기말고사가 시작됐지만 일부 학교는 등교 여부를 늦게 알렸습니다. 이 학교는 9시가 넘어서야 등교 시간을 늦추고 시험을 연기했습니다. 이 때문에 시험 시간을 맞추려는 학생들은 2시간을 걸어서 학교에 도착하기도 했습니다. 학교에서 문자가 안 왔어요. 오늘 시험을 치는데 문자가 안 와서 시간이 좀 늦을 것 같아갖고 택시 타려고 내렸는데 택시도 아무것도 안 오고 그래서 그냥 걸어왔어요. 2시간 정도. 학교 측의 안일한 대처로 학생들만 아침 내내 발을 동동 굴러야만 했습니다. KBS 뉴스 차주합니다. 조직폭력배 행패에 시달리던 노래방 업주가 경찰의 권유로 단속에 협조했다가 보복을 당했습니다. 경찰이 끝까지 보호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보복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조미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대 남성 2명이 걸어 나오더니 한 사람이 곡괭이 자루 2개를 챙겨 건물로 들어갑니다.
이들은 곡괭이 자루로 노래방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노래방 모니터 기계 등 내부 시설을 닥치는 대로 부쉈습니다. 지난해 8월 경찰의 폭력배 집중 단속돼 피해 조사에 협조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보호해주겠다는 그런 말 듣고 정말 믿고선 협조했더니 결국에는 지금 2차 피해를 본 거잖아요. 장사하기도 무섭고 지금 그래서 가게를 내놨어요. 경찰에 구속된 폭력배는 올해 초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뒤부터 끊임없이 노래방 업주를 괴롭혀왔습니다. 상대로 우리한테 삐끼를 싫어하고 자기 출소한 11년도 안 됐는데 상대 발락을 셌으니까 나한테 조부한다. 경찰에 붙잡힌 20살 임모 씨 등 2명은 노래방 업주가 쳐다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하지만 경찰은 출소한 폭력배가 사주한 보복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 동기에 비해 가지고 피해가 너무 크고 또 용의자들이 나이가 어리고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공동으로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2명을 구속하는 한편 조직폭력배와의 연관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프로축구 경남FC의 구단주인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최근 2부 리그로 강등되는 등 성적 부진의 책임을 물어 경남FC의 해체를 검토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프로는 과정이 필요 없고 결과만이 중요하다. 경남FC 구단주인 홍준표 지사는 2부 리그로 강등된 경남FC에 대해 특별감사 뒤 해체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단 사장과 감독, 코치 등은 모두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했습니다. 특별감사를 하세요. 하고 난 뒤에 팀 해체 여부, 운용을 만약 존속을 시킨다면 어떻게 존속시킬지 전부 다 한번 새로 검토를 합니다. 반발이 잇따랐습니다. 문화체육 육성과 축구 인재의 유출 방지를 위해서라도 팀 해체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남FC 해체는 있을 수 없습니다. 아픔이 있으면 노하신 상담, 더 좋은 경기력으로 도민에게 보답하는 경남FC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전과 대구, 강원과 광주 등 이미 강등된 4개 구단은 벌써 해체됐어야 하느냐는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2부 리그로 강등된 대전은 1년 만에 1부 리그로 승격했고 강원도 올해 첫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해체는 안 되지. 우리 도민들 많은 분들이 그 주식을 사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건데 쉽게 그 결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처음 강등된 프로축구단에 재기의 기회도 주지 않은 채 해체를 검토하겠다는 구단주의 발언에 팬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KBS 뉴스 김대진입니다. 경상남도와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극한 대립이 일었던 무상급식 관련 예산은 불완전한 상태로 통과해 여전히 불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천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상남도와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을 최종 승인하는 도의회 본회의. 마지막까지도 무상급식 예산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정치적 이슈로 전환됐고 결국 사회적 갈등으로 증폭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은 과연 무상급식 예산과 관련하여 이런 일련의 사태가 발생하기까지 무엇을 하셨습니까? 논란 끝에 경상남도가 제출한 예산안에서는 누리과정 587억 원이 준 6조 9,941억 원이 통과됐습니다. 도교육청이 요구했던 무상급식 예산 257억 원은 삭감돼 저소득층 학생 지원 사업비로 돌려졌습니다. 홍준표 지사는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도중에 충실히 반영하여 좀 더 나은 경상남도 도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의 내년 예산은 3조 9,632억 원이 통과됐습니다. 무상급식 예산 경상남도 지원금 257억 원은 세입에서 삭감됐습니다. 대신 세출에서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 1,125억 원은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도교육청이 알아서 예산을 마련해 무상급식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것입니다. 박종훈 교육감은 그동안의 공세에서 태도를 바꿔 도의회의 결정을 수긍했습니다. 의회가 정해주신 예산안을 충실하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뒀지만 예산 마련은 도교육청의 몫으로 남겨둔 내년도 예산안. 갈등의 불씨는 여전한 상태입니다. KBS 뉴스 천연수입니다.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기자에게 돈 봉투를 준 혐의로 기소된 김맹곤 김해 시장이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부인했지만 돈을 건넨 전 비서와 기자들은 이를 인정했습니다. 오늘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김 시장의 변호인은 김맹곤 시장이 당시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기자들과 대화를 나눴지만 돈을 주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기자에게 직접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의 전 비서실장 이모 씨와 김 시장과 이 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 이모 기자 2명은 돈을 주고받았다는 공소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지난 6.4 지방선거 기간 선거 구민에게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맹곤 김해 시장의 선거 캠프 관계자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김 시장 선거 캠프 간부 김모 씨와 이모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해 각각 벌금 1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26일 김해안 식당에서 선거 구민 18명을 초청해 42만 원어치의 식사와 주류를 제공하면서 김맹곤 시장의 선거대책본부 관계자가 김 시장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14 경남 메세나 대상에 창원과 김해 병원 안에서 숲 갤러리를 열고 예술단체 3곳을 후원하고 있는 더 큰 병원이 선정됐습니다. 메세나인상은 법정에 미술작품 등을 설치해 부드러운 소통 공간으로 바꾼 강민구 창원지방법원장이 선정됐습니다. 또 특별 공로상은 경남미술의 오랜 역사를 함께했던 동서화랑의 고 송인식 관장이 수상했습니다. 통영 출신의 세계적인 작곡가 고 윤희상 선생의 친필 악보 원본이 66년 만에 일반에 공개됩니다. 통영 윤희상 재단은 윤 선생이 작곡한 통영 충렬초등학교 교가의 악보 원본을 학교 측으로부터 기증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통영 충렬고등학교 교가는 1948년 청마 유치환 선생이 작사하고 윤희상 선생이 곡을 붙였습니다. 한편 충렬초등학교 학보는 부산고와 마산고, 통영고 등 많은 교가를 작곡한 윤 선생의 친필 악보 원본이라는 점에서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